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7명으로 집계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600명대 초중반, 많게는 1,7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는데 현행 4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집회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경안 처리에 나섭니다. 논란이 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자산가 등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졌던 도쿄올림픽이 오늘 개막해 17일에 열전에 돌입합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내일부터 3일 동안 골든데이가 기대됩니다. 심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해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고 무더위는 주말에 더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4단계를 2주 더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 조치를 더하는 이른바 4단계 플러스 알파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953명, 지난주 같은 기간에 961명보다 8명 줄었습니다. 소폭 줄었지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반면 불안 요소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월 초 15% 정도였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 4차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도 백신 접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32%로 7월 내내 고작 2% 늘어나는 데 그쳐 4차 유행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등 역학조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확진자가 3,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반쪽짜리 거리두기 단계고 집합금지가 없잖아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수도권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 연장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격상이 돼야 되고 플러스 알파라고 할 정도로 재택근무를 강화를 하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25일 종료할지 아니면 추가 연장할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정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견이 여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예결위 간사들은 어젯밤까지 협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여당은 당론으로 정한 100%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도 이런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 이상 지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 고소득자나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추경과 더불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또 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충분히 각 당의 입장을 얘기했고요. 또 여야 사이에 아직도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있어서 각 당의 의견을 더
조율해 본 다음 내일 다시 만나서 여야 예결위 간사는 오늘 아침부터 정부 측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국채 상환 계획 등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이어 다시 한번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매듭을 지은 뒤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문제를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본소득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PK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첫 단계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청년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 모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지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인 건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놓고 나라 거덜내는 공약이라고 비꼬았고, 윤희숙 의원은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호남을 돌며 민심을 챙긴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메가시티 건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권한이라며 공을 넘겼는데 대통령 권한인 사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실성을 송주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가석방에 힘을 실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설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약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끝낼 경우 사면보단 가석방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가석방은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사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젯밤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재수감이 확정된 그제 저녁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규정상 검찰이 재수감 일정을 통보하면 다음 날 출석해야 하는데 건강 등의 이유로 최대 3일까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서청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해 일정 기간을 두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 전 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주소지가 있는 창원교도소에 출석한 뒤 수감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저녁 8시에 열리는데 앞선 올림픽과는 다르게 다소 썰렁한 분위기를 보일 전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졌던 도쿄올림픽이 오늘부터 17일간의 열전을 시작합니다. 감동으로 하나 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개막식은 오늘 오후 8시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Now we are in anticipation for the opening ceremony, and I think it will be a moment of joy and relief then when entering the stadium. 화려하고 웅장해야 할 올림픽 개막식이지만 이번만큼은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천 명을 돌파했고 선수촌 내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당초 10,000명 규모의 인원이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 상정됐지만 950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VIP 인사들도 대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태인 학살을 희화화한 연출 담당자가 해임됐고 음악 감독과 총괄 예술 감독까지 사퇴하면서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 도심에선 계속해서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17일간의 열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밤중 갑자기 중단된 전력 공급으로 49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인천과 충남 당진 등에서도 수백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아파트 4개 동 494가구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주민 2명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전력 공급은 3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쭉 했는데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변압기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수리 지원 중이고요. 인천과 충남 당진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각각 350여 가구와 2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엔 경북 칠곡군의 한 식자재 마트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식자재 마트 직원과 손님 등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 3월 인천의 다세대 주택에서 8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수사 결과 20대 부부가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이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8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아이와 함께 살던 20대 친모와 계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이의 몸 곳곳엔 멍자국이 있었고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 정도인 13kg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못할 행동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걸 조사 결과 부부는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고
지난해부턴 식사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대소변 시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데려온 뒤 학대했고 물과 음식을 제한적으로 줘 영양 불균형 등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육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8살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상상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군함도 역사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때 한국인의 강제노역 등을 알리겠다고 해놓고도 인권 침해의 역사를 여전히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군함도.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징용된 노무자들이 인권 침해 속에 강제노역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징용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군함도에서 조선인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2022년 12월 1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2023년으로 예정된 제46차 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국 리버풀은 표결 끝에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5표였습니다. It means that the site of 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 is deleted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영국 그룹 비틀즈의 고향으로 유명한 리버풀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중요성과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받아 2004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수변구역에 고층 건물을 세우고 에버턴의 축구 경기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온전함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와 시 당국은 유네스코 담당자들이 리버풀을 방문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교도소 2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재소자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벌 관계인 두 마약 조직이 패권 다툼을 벌이다 유혈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지붕 위에 수감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담을 넘어 탈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총성도 이어집니다. 에콰도르의 교도소 2곳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감자 21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찰관 10명 등 8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마약 조직이 교도소 안팎에 패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 유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탈옥 시도도 있었지만 65명이 다시 붙잡혀 오기도 했습니다. Y la policía penitenciaria ha logrado contener a un aproximado de 70 personas privadas de la libertad que ya se encontraban en la puerta principal. 깜짝 놀란 수감자 가족들은 교도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Recibí una llamada de mi hermana diciéndome que por favor de aviso a las autoridades porque los hombres estaban tomando el pabellón de mujeres.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월에도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나 79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쇼핑과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일반 식품의 체중 감량이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부당 광고하는 제품들이 버젓이 팔렸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송출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의 한 장면입니다. 일반 음료 제품을 두고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변비 해소에 딱 좋은 구성이 돼 있고 항산화라든지 항암 효과가 또 있는 제품들을 꼭 섭취를 같이 주시는 게 좋죠.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일반 식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몸매 관리 다이어트 좋은 거 없어요? 그렇다면 두마랑풀 요거 추천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내보낸 117개 방송을 점검해보니 거짓 광고를 포함한 방송이 21건에 달했습니다. 네이버 쇼핑과 롯데백화점 백라이브, 현대 H몰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부당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림과 CJ제일제당과 같은 판매업체는 직접 부당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자 등의 식품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 부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게시물 삭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최장 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라방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관객 체험형 공연으로 유명한 전시인 비욘 더 로드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전시와 영화를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침침한 전시장 붉은 조명이 비치는 아치형 문이 전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피티로 빼곡한 버스 정류장과 터널, 축축한 숲속에서 헤매는 영상 속 여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쿠아론 감독의 영화 로마의 영상으로 채운 공간까지.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2019년 첫 선을 보인 체험형 전시 비욘 더 로드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영국 뮤지션 제임스 라벨이 프로듀서로 참여해 앨범 더 로드 파트 1, 2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전시로 관객은 회화, 조각, 비디오, 조명, 디퓨저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이 설치된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티스트들을 둘러싼 모든 예술적 요소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지난 2016년 나온 인기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의 속편입니다. 30년이 지나 성인이 된 팀의 동생이자 1편의 주인공이었던 테드가 조카 티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팀과 테드는 베이비가 되어 세상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암스트롱 박사의 계략에 맞서 위험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던 두 형제가 힘을 합쳐 악당에 맞서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근 한 주 동안 4만 1,310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에는 5만 2,032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긴 것은 5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LA에서는 현지 시간 21일 하루 2,551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한 달 사이 하루 확진자가 20배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안전 영상으로 주목받은 항공사가 있는가 하면 안전을 위해 선뜻 전용기를 내어준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운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다네요.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참사 현장에서 유족과 구조대원들의 슬픔을 달래줬던 6살 위로견 테디. 3주간 쉬지 않고 일하다 그만 허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됐고 결국 필라델피아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로만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라 치료가 급한 테디에겐 무리였고 이에 한 항공사가 선뜻 전용기를 지원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위로했던 테디,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겠죠? 앞서 미국 최고령 간호사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잖은 나이에 열정을 불태우는 분이 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보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네요. 올해 전미 파워리프트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78세 여성이었습니다. 파워리프트 대회는 3종목에서 바벨을 들어올려 성공한 중량의 합계로 순위를 매기는 대회인데요. 그녀는 스쿼트로 32.5kg, 벤치프레스로 30kg, 데드리프트로 60kg을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릎 수술을 했다는 것과 교통사고로 혼자 움직이지도 못했었다는 점인데요. 의지가 있는 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집 부엌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집안에서 벼락을 맞을 확률만큼 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희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 뒤로 벼랑간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며 차량이 벽을 들이받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건데요. 병원에 가는 것도 마다했다고요. 믿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한 이 남자. 정말 평생 운을 다 쓴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많이 덥죠. 이미 일상이 돼버린 인사말입니다. 대서인 어제 동두천은 비공식적으로 40도를 웃돌았고요. 서울은 35.9도까지 치솟으면서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열돔으로 쌓여 있어서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으므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기온이 크게 오르는 한낮에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른 아침에도 자외선 지수는 9 안팎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과 아침 구분할 것 없이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자외선은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6도, 전주와 광주도 3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인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로 다시 한번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폭염도 재난 중 하나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